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아빠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약 알고 계신가요? 서서히 근육이 굳어지는 희소질환 폼페병의 치료제는 부성애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폼페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가 개발해낸 약이기 때문인데요. 명문대 졸업 후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린 존 크롤리. 어느 날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찾아온 희소질환 폼페병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살을 넘기기 힘들다는 병으로부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직접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고 결국 완성하게 됐는데요. 아빠의 간절한 마음으로 탄생된 치료제는 지금도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막내딸에게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간절한 희망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하빈이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는 하빈이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아이는 차가운 기계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하빈이. 선천성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었고 후유증이라고 와서 뇌에 물이 차는 게 있어요. 애기 내가 키우려니까 양심대로 너 키우려니까 살기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했었죠. 아픈 막내딸과 새아이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길 겨를이 없었던 엄마 윤정 씨는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늘 주문처럼 최면을 겁니다. 항상 든든한 아빠, 기댈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은 재진 씨. 하빈이가 태어나면서 아빠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냥 저보다 먼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죠.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닿은 걸까요? 힘든 고비를 겪었지만 하빈이는 오늘도 씩씩하게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빈아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하니까 좀. 엄마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하빈이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기 매일 같은 시간 소아 중환자실을 찾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벌써 3주째. 저희 아기가 너무 많이 심장도 안 좋고 이제 희귀병도 앓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파요. 하루에 딱 30분만 허락되는 아이와의 만남.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손꼽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너무 닦아. 그래도 묵직해졌네. 그치? 세상에 나온 지 이제 8개월 된 아이. 또래보다 작은 몸엔 산소호흡기와 복잡한 줄들이 하빈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다르게 부쩍 자라고 있는 하빈이. 잘 잡잖아요. 잘 잡네. 쪽쪽이도 빼요. 아 혼자서 이렇게 빼요? 빼지. 여기 손에 걸리면 다 빼버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엄마 한번 웃어줄 거야? 웃어봐봐, 하빈이. 우쭈쭈. 한창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는 집에 있던 날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안 먹었어.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하빈이. 우와.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꺼주로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슴 한가운데엔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장 구멍이 크게 났었으니까 아기가 하나 난 것도 아니고 2개 났으니까 대동맥 이게 단절되면 숨을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한꺼번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게 심장 쪽에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을 못했어요. 아기가 수술 4번 봉합 수술 4번 했는데 그것도 다 봉합을 못 해가지고 합병증으로 이제 폐에 한번 물 찬 적이 있었어요. 한 2번인가? 폐에도 물이 차서 그거 물 다 빼다가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 하고 에크모 달고 이렇게 있다가 그거 어떻게 또 교수님이 또 살려주셨죠 이제. 임신의 기쁨도 잠시. 뱃속에서부터 엄마 마음을 졸이게 했던 하빈이는 결국 심장에 구멍이 난 채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과 감염에 취약한 희소 질환인 D조지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기도 전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빈이는 이제 22번 염색체에 중간이 미세 결손이 된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하나입니다. 선천성 심질환으로 대동맥궁 단절과 심실중격결손이 진단되어서 생후 2주경쯤에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까지 5개월 정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빈이는 심실 사이에 큰 구멍이 있었고 또한 다른 큰 문제는 대동맥궁 단절이라고 해서 아래로 가는 혈관 부분이 아예 끊어져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연결해서 이어주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9개월 수술도 필요한 상태이고 심장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고 반복적인 감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감기에 걸려 폐렴까지 온 하빈이.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 집으로 간 지 한 달 만에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하빈이 밥 먹어요. 맘마 먹어요. 또래라면 이유식도 먹을 나이지만 간신히 분유를 콧줄로 먹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든지 울음을 터뜨리는 하빈이. 여느 아이들처럼 언제든 품에 안고 달래주면 좋으련만 엄마는 우는 아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블레 잡아주세요. 우리 하빈이. 벌써 3주째 하빈이를 괴롭히고 있는 폐렴은 좀처럼 나아질 줄을 모릅니다. 평범하게 숨을 쉬는 일도 하빈이에겐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가래를 제거해줘야만 원활한 호흡이 가능하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일인 듯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씩씩하게 치료를 받는 하빈이. 이제야 숨 쉬는 게 편안해졌는지 표정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서야 딸을 안아보는 엄마 윤정 씨. 만감이 교차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산전 검사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데 교수님이 애기 1년도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1년도 못 사니까 지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4시간 안에 애기 지우는 걸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제가 더 힘든 게 낫다고 그냥 애기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그냥 힘든 게 더 낫지 애기 지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애기 내가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 키우려니까 살게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했었죠. 오늘 시간 끝났네요. 아이, 네. 아이고, 내일 보고 그래. 가시게 서운하셔도. 아, 그래야죠. 빠빠이. 하빈이 엄마 빠빠. 슬프지? 내가 집에 가서 언니 오빠하고 놀아야지. 응? 그치? 밥도 먹고 걷지 말고
젖병으로 먹고. 같이 하빈이. 잘 있어. 엄마 또 올게. 내일 또 오시게요? 네, 와야죠. 그렇게 애기가 좀 많이 그래요? 응? 우리도 애도 이렇게 불탄이에요. 유독 짧게만 느껴지는 하빈이와의 시간.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내일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곧 하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죠. 그날 오후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엄마 아빠.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아빠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힘 빠졌다. 잘 놀았어? 중환자실에 있는 하빈이 면회 때문에 종일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는 가족들이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늘 반갑기만 합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자리한 가족들의 보금자리. 아픈 하빈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6살 첫째 하진이부터 4살 된 둘째 하준이, 2돌도 안 된 셋째 하은이까지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우리 동생 사진 보자. 동생 사진. 이리 와봐. 그리고 하빈이. 우와 하빈이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하준이? 하빈이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크게 싶대. 크게. 하진아 크게 말해야지. 하빈이 보고 싶어요? 네. 하준이 왜 울었어? 보고 싶어 하빈이? 동생 보고 싶어? 하빈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 많이 나아지고 있어. 많이 보고 싶어야 돼. 항상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들어오면 하빈이부터 찾는 나이니까 아프다 보니까 얘네들도 알게 모르게 걱정을 할까봐. 표현은 하지 못해도 아이들도 하빈이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나 봅니다. 하빈이도 곧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 저녁 빨려. 아야. 울지 말고. 아이들을 돌보는 건 엄마 윤정 씨 담당. 자연스레 저녁 식사는 아빠의 몫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재진 씨는 가족들에게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메뉴는 오뎅국. 오뎅국인데 애들이 잘 먹을란가? 애들 뭐 당연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뭐 햄버거, 피자, 통닭 이런 거 좋아하죠.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려고는 노력하죠. 근데 잘 못해주시면 그렇죠. 뭐, 여유가 없으니 하빈이 자리에 앉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이 없어도 밥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아이들. 버섯 누구야? 자. 우와. 맛있어? 매워? 맛있어? 이거는 먹여도 되겠다. 아니 그거 너무 아 큰데. 괜찮아. 언니 오빠가 먹는 매운 김치를 하은이는 눈 하나 꿈쩍 않고 먹습니다. 네가 저거 먹어. 김치들 잘 먹는 거? 네, 저도 잘 안 먹이긴 한데 다른 거 뭐 해주는 것도 있고 자주 왜? 자주 못 해주니까 이렇게 막 국물에 말아서 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뒤늦게 밥을 먹는 윤정 씨. 그런데 그 모습이 불편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나서 이제 이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임시 치아 쓰고 있는 거라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거의 좀 씹을 수 있는 게 왼쪽으로 씹긴 하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그냥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삼키는 편이라. 치아가 안 좋다 보니 늘 약을 달고 사는 윤정 씨. 먹는 약도 다양합니다. 두통은 만성으로 이제 치아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빈혈이랑 저혈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아기 낳을 때 들어서 알게 된 건데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도 상담할 때 한번 듣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면 한 장기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커서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소견에 들어서. 하빈이 낳고 나서 이제 신정지 갔을 때 그때 쇼크를 먹어가지고 아마 그때 이후부터 좀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었나 봐요. 하빈이를 낳고 산후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아픈 아이와 새 아이를 돌봐야 했던 윤정 씨. 게다가 하빈이가 아픈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늘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겼고 엄마 또한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을 꿈꿨는데 왜 하빈이네 가족들에겐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 이제 얘들아. 바지 갈아입고 드실게 너네. 봐주는 거야? 챙겨야 할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부부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합니다. 똥 쌌을래? 짰어요. 근데 왜? 아이들 또한 투정 한 번 없이 엄마 아빠 말이라면 척척입니다. 자, 어이구. 여기에 막내 하빈이까지 퇴원하면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겠죠. 하빈이 이제 분유 주고 이러면 이제 얘가 또 보고 질투나니까 또 곳에 뺏어 먹으러 오고. 걱정 반, 좋은 거 반. 응. 아이고. 아무래도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빈이한테 이제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지 말고.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다 보니 지각 한 번을 안 했다는 아이들. 자칫 소홀함을 느낄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즐거워하는 아이들.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족입니다. 곧이어 아빠 재진 씨가 집을 나섭니다. 급하게 어딜 가는 걸까요? 일하러 가는 중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죠? 그냥 뭐 노가다 현장 같은 비슷한 일? 하빈이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재진 씨. 아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다 보니 일을 꾸준히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점차 빚은 늘어났고 6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달 기초수급비와 양육수당으로 200여만 원이 들어오지만 6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빠는 시간 날 때마다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병원은 이제 매일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을 어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쓰겠어요. 돈을 벌어도 답답하고 아이들 보면 항상 미안하고 하빈이 보면
불쌍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거죠. 잘해주고 싶죠. 남들처럼, 다른 가정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죠. 아픈 하빈이와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 가장인 재진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어김없이 하빈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기나 먹었는데 갈 거야? 아이고 잠 어떡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 홀로 병원에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언제쯤 하빈이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약간 또 좀 가래소리 끼고 조금 불안해가지고 좀 다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프다는 것조차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아이. 부디 상태가 나빠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또 걸리면은 또 그때처럼 확 나빠질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인공호흡기 필요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이대로 조금 며칠 더 지켜볼게요. 이 정도까지 붙어가지고 다행이고 여기는 이제 3살 계속 돋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3살 더 틀려면 좀 그래도 시간이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겉으로 안에 보이는 뭐 피부 조직 같은 거는 없이 겉에 다 메워진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가래는 좀 많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청진상에서도 아직 공기 드나듦은 조금 안 좋은 상태이고 호흡기 치료하면서 폐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산소를 조금 떼보는 연습을 한 다음에 집에는 최대한 산소는 안 가지고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빈이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옷이 너무 크고 큰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부.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이대로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빠 됐어? 조용하잖아 밥. 아빠 놔주세요 했어. 아빠가 놀아주네 언니. 안 아프게 해주는 거,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거죠.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적이 있다면 이제 그 중무회라는 거가 없어지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이 왜 내 아이에게 찾아왔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2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잘 견뎌준 하빈이를 보며 엄마 아빠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빈이가 나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엄마 아빠는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하빈이 거 그 중간 영수증 좀. 전에 입원하셨을 때 네네. 1,000만 원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이 금액 정도 나왔어요. 이 아. 금액에서는 앞으로 또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까지 해서 나온 금액인 거예요? 네, 현재까지 나와요. 68일까지. 큰일 났다 진짜. 얼마 안 있었는데 또 늘어내네.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하려고도 여러 번 시도도 했었고, 근데 이제 하빈이 보면 또 이제 엄마 제가 보기 빛 보여준다 그래도 먼저 가버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꿋꿋하게 이제 애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가 힘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안 아프고 병원 다시 안 가는 게 소원이지. 병원이라 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비온 뒤 땅은 굳기 마련이죠.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목욕 시간. 자, 너 똥 쌌어 안 쌌어? 안 샀다. 안 쌌어? 좀 쌌대. 새 아이들을 씻기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긁었어. 때문에 아이들의 목욕만큼은 아빠 재진 씨의 목. 역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하빈이까지 돌아오면 네 아이를 씻겨야 하는 아빠. 하빈이는 편해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하빈이는 좀 편해요. 빨리 와야죠. 제 바람은 솔직히 내일이라도 확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죠. 서로가 힘든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하지야 이제 가서 누워 앉아. 자, 하진이 비계. 모두가 잠들 시간. 하진이 거 여기 있다. 하빈이 엄마 언제 데리고 올까? 내일 밤 자. 그럼 자야 되는데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아야. 하자 이제. 내 동생 올 거야 옆방 자면. 하자 이제. 한입. 벌써 코하는데? 먹고 자는데요. 거의 날밤 새고 한 적도 많아요. 한 일주일 동안 안 자고 남편은 이제 저 자는 줄 아는데 걱정이 많으니까 중간자실에서 전화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전화 온 적 있었어요? 한 번 수술하고 나서 안 좋다고 이제 호흡기 해야 된다고 전화 왔을 때 되게 슬펐죠 이제. 하빈이가 태어난 이후로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다는 윤정 씨. 오늘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좋은 꿈을 꾸길 바라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윤정 씨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치과에 왔습니다. 더 이상 치과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상황. 끝을 무실 거고요. 네. 3년 가까이 임시 치아로 지내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두통에 위장병까지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네, 입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윤정 씨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임시가 들어가 있네요. 양쪽으로 다. 이게 빠지거든요. 이거 많이 상했어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물론 이까지 다 빠질 거예요. 이제. 이가 하나도 자기께 성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건 빨리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것들도 다 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김윤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들, 앞니를 빼고 어금니들을 다 이제 상실하셨어요. 그다음에 앞니도 듬성듬성 이제 빠진 치아가 있어서 그 나머지 치아도 이렇게 많이 썩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된 다음에 본 이를 이제 만들어서 붙이기 전에 그 이를 보호하려고 한 1주나 2주 정도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물인데 저걸 지금 몇 년째 아마 가지고 계신 상태고 보면 색깔도 이제 이미 누렇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저기서 쓸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앞니로만 이렇게 탁탁탁 닿으면 여기가 이제 아파요. 아픈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입도 못 벌리고 뭐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윤정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많이 심각하구나 느끼긴 했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 애기 낳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 케어하고 하니까 갈 시간도 없고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은 애기 나아지는 거 봐서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가야겠죠.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에 오늘도 엄마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옳지. 봐봐, 친구들은 다 걸어다니지? 우리 하은이도 빨리 자라서 잘 걸어다녀야 돼. 알았지? 또래 아이에 비해서 교수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지긴 한데 아직 어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바쁠 텐데 지금 바쁨에도 우리 아이들을 케어도 잘하고 하면서 아직까지 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주니까 우리 가족 비밀이에요. 아픈 하빈이 때문에 자연스레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 보고 싶은 가족들을 하진이가 그려보는데요. 하빈이가 어땠지 집에서? 많이 아파. 많이 아팠어. 하진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 맞아? 울지 말고 괜찮아. 하진아 괜찮아. 한 달 전만 해도 집에 있던 동생인데 알게 모르게 빈자리가 느껴졌나 봅니다. 하빈아 빨리 나와서 집에 와. 그러면 하빈이가 더 빨리 나을 거야. 빨리 커서 어린이집에 같이 데리고 와. 알았지? 울지 마. 하빈이가 언니 오빠와 함께하는 날이 곧 오겠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재진 씨가 모처럼 아이들을 위해 피자를 사왔습니다. 하진아, 피자 먹자. 항상 피자가 먹고 싶다던 아이들. 오늘 그 소원이 이뤄지는 날이네요. 앉아요. 우와, 피자다. 치즈. 피자. 피자 좋아해요? 자꾸 먹겠다고. 늘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지만 빠듯한 살림에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맛있어? 고기가 늘었으니 맛있지, 그지? 고깃집안에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이만큼 맛있어? 좋은 아빠, 돈 많은 아빠, 이런 아빠이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 뽀뽀해줘. 뽀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하빈이네 6 식구. 하빈아, 엄마가 아프게 낳은 거는 진짜 미안한 일인데 그래도 있는 동안은 엄마가 너한테 최선을 다할게 열심히 키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만큼 컸어요 이러고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할게. 엄마가 빨리 낫게 해줄게. 엄마 옆에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하빈아, 사랑해. 심장에 구멍이 난 채로 태어난 아이 하빈이. 심장이 2번이나 멈췄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하빈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할지라도 언제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건강해진 하빈이가 세상에 우뚝 서는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